남편이 사업을 망하고 몸까지 다쳐서 허리 수술을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여보, 죽 먹어. 야채죽으로 써왔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마. 또 다쳐오면 그땐 길바닥에 확 버려버릴 거야. 미안해.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저에게 말하지 않고 공사장과 대리운전, 그리고 음식 배달 등등 많은 일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켰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뼈가 어긋나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중이었죠. 시댁 식구들한테도 말 안 한 거야? 당신 사업 실패한 거? 무슨 자랑이라고 말을 하겠어. 사업도 집안에서 차려주신 건데 그걸 날려먹었으니 염치가 없잖아.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당신이 수술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는데 그래도 알려야지. 그렇지. 말씀드려야지. 어머님 충격이 크시겠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여보, 요즘도 엄마랑 통화해? 당연하지. 어제도 했는걸. 당신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빼고 조금 아프다고만 했어. 나도 당신이 시킨 대로 수술한 사실을 숨겼으니 쉽게 말이 안 나오기도 했고. 아, 그래. 마침 전화 온다. 어머님이다. 남편과 대화 중 시모의 전화가 걸려와서 바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어디예요? 어머님, 또 존댓말 하신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요즘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존댓말 하시는 거죠? 어머님,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좀 와줘요.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진지하세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니까 와서 직접 대화를 나눠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건데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출발할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죽을 떠서 먹여주는데 그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 방금 전화한 사람 말이야. 엄마 맞아? 그럼 어머님이지. 돌아가신 아버님이겠니? 당신 엄마에 대한 게 기억 안 나? 무슨 기억? 어머님이 왜? 아니야. 내가 수술하고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요즘 쓸데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네. 여보, 죽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본가에 다녀와. 그럴래? 어머님 목소리가 잔뜩 힘이 들어간 거 보니까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빨리 가서 무슨 일인지 듣고 올게. 죽 먹고 약 챙겨 먹어. 또 깜빡 잊어버리지 말고. 집 밖을 나갔더니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과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추위가 어마무시했답니다.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데다 딸과 아들을 떠올리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댁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이 2개이니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잠깐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은요? 언니, 아직도 엄마가 어디에 가신 줄 모르세요? 어머님이 어디 가셨어요? 외출하셨어요? 저더러 오라고 하셨는데. 언니, 오늘은 언니 장단 못 맞추겠네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시누이의 말에 기가 막혀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가씨, 살아계신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꿈 꿨어요? 또 낮잠 자다 일어난 거죠? 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언니한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 정신 나갔어요? 정신은 내가 아니라 언니가 나갔잖아요. 당신
누구야? 내 시누이 아니지?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려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자세히 보니 당신 분장한 것 같네. 더구나 시누이랑 닮은 그 기집애. 너 무슨 일을 한 거야? 내 시누이 어디 있어? 언니, 내가 진실을 알려줄게요. 잘 들어요? 주머니에서 손 떼! 시누이를 닮은 여자가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길래 달려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당장 놓으라고 소리쳤고 저는 안간힘을 쓰며 여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여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녹음된 음성이 켜졌어요.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답니다. 방금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한 녹음본이었어요. 네, 어머님. 지금 어디예요? 어머님, 또 존댓말 하신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요즘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존댓말 하시는 거죠? 어머님,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새언니가 언제까지 이러려나.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겠어. 지금 좀 와줘요.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통화한 내용이 왜 이 여자 핸드폰에 녹음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님 어디로 모셔간 거야? 그만해요. 내가 차근차근 다 말해줄게요. 너 뭐야? 뭐하는 기집애야? 언니 시누이잖아요. 아니, 넌 그 여자야. 그 나쁜 짐승 같은 애라고. 제가 넘어뜨리고 잡아 누르고 있는 여자는 시누이일까요? 아니면 시누이를 흉내내는 여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왜 이 여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었는지 이상하고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사연을 들려드리고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35세 남편과 결혼했어요. 착하고 훈남인데다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친정에서든 친구들이든 봉잡았다고 난리였답니다. 그이와 신혼여행을 가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편하게 호강하며 태교를 했고 이듬해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둘째가 들어섰답니다. 결혼 2년 만에 애가 둘 생기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도와주겠냐. 아범은 사업하느라 밖에서 바쁘니 너 혼자 힘들게 육아할까봐 걱정돼서 왔지. 오늘은 누가 많이 우냐? 우는 손주를 내게 다오. 오늘은 딸이 많이 우네요. 어머님 손을 타면 조용한데 제 손만 타면 악을 쓰고 울어요. 할머니 냄새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내 옷을 입고 있어봐라. 에이, 설마 어머님 옷을 입는다고 안 울겠어요? 해보거나 말해라. 자, 어서 손녀딸 넘겨줘. 아니다, 손자도 넘겨줘라. 새애기, 너 눈이 퀭하니 잠 못 잔 것 같으니 들어가서 좀 자라. 제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많이 의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저에게도 친엄마같이 잘해주는 좋은 분이었답니다. 시댁 식구로 시모 말고 시누이가 있었는데 많이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렸어요. 저와 몇 년을 보았는데도 대화를 길게 하지 못했답니다. 시모 생신에 중식당에 모였는데 시누이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누이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옷 스타일도 비슷해서 쌍둥이라고 해도 될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와 달리 말은 많았습니다. 시누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시댁에 자주 놀러왔고 시어머니와 남편과도 친했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아림이가 와줘서 고맙구나. 이젠 가족 모임에 네가 없으면 엄청 서운할 것 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어서 식사하자. 시누이 친구가 살갑게 구는 반면 시누이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시누이 친구가 어머님의 자식인 줄 알 정도로 차이가 났답니다. 그런데 시누이 친구 아림 씨가 수상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앞에서 들렸습니다. 자기야, 내 꼬봉 지훈이 알지? 알지. 자기 꼬봉 중에서 제일 멍청한 애 아니야?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놀던 애. 걔 한번 봤었지? 다음 날에 지훈이 적금 만기 날인데 그 돈 내가 받아먹을 거야. 우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자? 해외여행? 좋지. 그런데 자기 꼬봉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까지 바보처럼 호구짓을 하는 거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걔는 영원히 내 밥이야. 공짜 밥. 아무튼 앞으로 줄줄이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며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도 시누이에게 받은 돈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짜 옷을 입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늦게 알아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했어요. 백화점에서 발을 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큰일이에요. 아가씨 친구 아림 씨 있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아니, 일진이에요. 양아치 깡패, 그런 못된 짐승이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아림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소리를 해. 아니었어요. 착한 척 연기하면서 식구들을 속인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가씨를 괴롭혀오고 돈을 갈취한 못된 인간이라고요. 제가 백화점 갔다가 들었는데 녹음된 목소리 들어보세요. 증거물을 들려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다가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서 가까이 불러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림이 그 기집애가 아가씨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있죠. 사실대로 말해줘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언니. 아가씨,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요. 이젠 나도 어머님도 다 알았어요. 아림이 그 못된 여자 내가 복수해줄게요. 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으세요. 언니, 저 힘들었어요. 시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어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왕따였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가 아림이었어요. 처음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아림이는 바라는 게 많았어요. 새 운동화가 생기면 자기 신발이랑 바꾸자고 했고 용돈을 받으면 아림이한테 가져다 줘야 했어요. 기가 막히네. 그 기집애 어릴 때부터 아가씨 돈을 갈취한 거예요? 진짜 못된 기집애네. 처음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하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림이랑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매번 돈을 줘야 했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빼앗겨야 했어요. 아가씨는 싫다는 말 못했어요? 거절하지 그랬어요. 해봤죠. 거절도 해보고 싫다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봤죠. 그랬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위만 때려서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았죠. 그거 아주 못돼 먹은 짐승이네요. 설마 지금도 맞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맞았어요. 제가 적금 든 게 있는데 다음 달에 만기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등짝이랑 배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아가씨, 옷 들어봐요. 그 순간 쓰러졌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누이가 옷을 들추자 멍투성인 걸 보고
시어머니가 다시 실신했습니다. 저는 엄청 아팠을 시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답니다. 아가씨, 내가 그 여자 가만 안 둘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나중에 보복당할지도 모른다고요. 엄청 무서운 애란 말이에요. 아가씨, 내가 더 무서운 여자예요. 내 이빨로 그 여자를 잘근잘근 씹어먹을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 나한테 문자 보내요. 아셨죠? 시누이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는지 저를 보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몇 주 뒤에 시누이가 적금 만기가 되었고 현금을 뽑아서 아림이 그 기집애가 부른 곳으로 갔습니다. 시누이에게 문자를 받은 저도 몰래 찾아갔죠. 아주 으슥하고 을씨년스러운 재개발 동네 공터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몰래 지켜봤습니다. 야, 꼬붕! 돈 가지고 왔냐? 응, 여기 가져오긴 했어. 가져와! 내놔! 안 돼. 못 줘. 이게 지금 장난하나? 너 나한테 개기는 거니? 여기 보는 눈이 없어서 맞기 딱 좋은 곳이야. 어디 맛 좀 볼래?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이, 일진, 양아치, 사기꾼.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연기하지 마, 이 쓰레기야. 우리 아가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금전을 갈취했겠다. 너 내 손에 혼 좀 나야겠다. 그러자 아림이가 킥킥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다 아셨어요? 지훈이 네가 꼰질렸냐? 많이 컸네. 고자질도 할 줄 알고 말이야. 아쉽지만 오늘 뜯어내는 돈이 마지막이겠네. 제기랄. 어이, 양아치. 마지막은 너한테 해당되는 단어야. 넌 오늘 그동안 우리 아가씨한테 뜯어간 돈도 다 돌려줘야 하고 때렸던 걸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말 맞다나 여긴 보는 눈이 없거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언니, 처맞고 싹싹 빌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나도 오늘로써 끝낼 테니까. 시작은 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끝은 네 마음대로 낼 수 없어. 이게 세상 사는 법칙이란다, 이 양아치야.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아림이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입만 나불나불대던 아림이는 저를 한 대도 치지 못하고 처맞기만 했어요. 저도 안 보이는 부위만 골라서 신랄하게 패줬어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삐우삐우 하는 경찰차 오는 소리에 행동을 그쳤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가스라이팅에서 금품 갈취 및 손찌검 등의 이유로 아림이를 잡아갔답니다. 그 기집애는 징역을 살게 되면서 시누이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 나 살았어요. 아림이 때문에 언제 내 인생을 끝낼지 고민이었는데 이젠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가씨, 힘든 게 있으면 나누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비밀이 없도록 해요. 아셨죠? 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진 양아치를 퇴치하면서 시누이와도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평온함을 찾아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의 친척이 결혼한다고 해서 갈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시누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언니, 내일 모레 지방에 결혼식이 있는데 언니는 가실 거예요? 난 회사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저도요.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민폐를 끼칠까 봐 집에 있는 게 나을 듯 싶어요. 그럼 오빠랑 엄마 둘이 가셔야겠네요. 모레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퇴근하는 대로 언니 집에 와서 육아를 도울게요. 아이고야, 아가씨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애 보는 거 해봤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뭘 할 줄 안다고 육아를 돕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가씨. 아니에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언니가 엄마한테 조카들 맡겼을 때 나도 도왔다고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모레 와서 도와줘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밥도 같이 먹고 애들이랑 놀아봐요. 결국엔 지방의 친척 결혼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가기로 했답니다. 저는 집에서 애들을 보다가 저녁 때쯤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와줘서 애들과 같이 놀았어요. 희영이, 희민아, 고모랑 말타기 하자. 고모가 말을 할 테니까 한 명씩 고모 등에 타보세요. 아가씨, 말타기를요? 그러다 허리 나가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하는 거 보고 나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우울하고 아둔해서 조카들하고 제대로 논 적이 없잖아요. 이제라도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죠. 자, 어서들 고모랑 말타기 하자. 신우이는 저에게 고마웠는지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날 구슬땀을 흘리며 애들에게 말을 실컷 태워줬답니다. 밤이 무르익어 아이들이 잠들고 신우이와 둘이 맥주 한잔을 하게 됐어요. 술 기운이 돌자 신우이가 아림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절 지옥에서 건져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 양아치는 감옥에 갔으니 안심하세요. 나중에 출소해서 찾아오게 된다면 꼭 나를 불러요. 만사를 제쳐두고 갈게요. 든든하네요, 언니. 대화 소재를 돌려 수다를 실컷 떨다가 신우이와 같이 잠들었습니다. 아침 태양이 강렬하게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깨었는데 바로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어머님, 올라오고 계세요? 이말순 씨, 김지훈 씨의 보호자 되십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량이 폭발되는 매우 큰 사고였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랑 남편이 교통사고에 폭발까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자 신우이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귓가에 사고 소식이 다시 들렸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말에 발작을 일으켰어요. 언니, 왜 이래요? 119 부를게요. 언니, 정신 차려요. 그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바닥에 누운 채 온몸이 튀어오르듯이 크게 흔들렸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뒤로 며칠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모른 채 누워서 주사와 링거만 맞으며 잠만 연신 잤답니다. 눈을 떴더니 신우이가 보였고 남편이 보였습니다. 당신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여보, 당신이야말로 무사해서 다행이야. 발작 일으키고 호흡곤란이 왔었대. 사고 소식 듣고 충격이 심했나 봐. 그랬나 봐. 아무튼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엄마? 그이가 말을 잇기 전에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제 몸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아서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들었던 말을 까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여보, 당신 무사했구나. 당신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내가 당신 걱정을 얼마나 한 줄 알아? 어머님은? 엄마? 집에 가셨지. 아까 병실에 다녀가셨는데 깜빡했다. 그래. 집에 가셨어. 당신 퇴원해도 좋다고 하네. 대신 약을 잘 챙겨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한대. 간질이라니.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 괜찮아. 충분히 치료하고 좋아질 수 있댔어. 나랑 지훈이가 잘 보살필 거야. 어머님은 왜 빼?
어머님도 날 잘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 아까도 내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고 볼에 입맞춤도 해줬다고. 나더러 우리 딸 이렇게 불러주셨다니까. 그, 그래. 그러셨지. 여보, 그럼 퇴원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발작에 간질까지 있던 저는 입원 생활을 마치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쇼크 때문에 기억에 왜곡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신우이가 집에 찾아와서 애들과 말타기를 하고 있길래 이게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말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성격에 이런 것도 할 줄 아셨어요? 언니,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전에도 이러고 놀았는데. 아, 맞다. 그랬지. 내 정신 좀 봐. 다 기억나요. 잠깐 착각해서 그런 거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언니, 괜찮은 거 맞죠? 네, 상태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퇴원했는데 안 보이시네요. 이거 좀 서운한데요. 언니, 엄마는... 신우이와 대화 도중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만들 하고 밥 먹자. 오늘은 내가 파스타를 해봤어. 남편이 밥을 차려줘서 고맙긴 했지만 사업 때문에 바쁜 사람이 저 때문에 일을 쉬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여보, 사업은? 회사 안 나가? 사업? 아, 나가야지. 이것만 먹고 나가려고. 그래, 당신이 나 때문에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지. 내조할 사람이 나인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 걱정하지 말고 일 나가. 당신 교통사고 당하고 다행히 다친 데 없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일은 성실하게 해야지.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쇼크 때문에 그런지 방금 신우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 싸운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방금 우리 싸웠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대화가 오간 것 같은데 생각이... 아, 머리야. 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가 싸우긴 왜 싸워요? 언니, 아무래도 누워야겠어요. 제가 애들 볼 테니까 어서 쉬세요. 제가 입원한 동안 아가씨랑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신세를 지네요. 죄송해요, 아가씨. 언니, 기억 안 나요? 일진 아림이. 기억나죠. 그 못된 기집애. 내가 혼쭐을 내줬죠. 그래요. 아림이를 퇴치해주신 언니한테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한 저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신세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서 쉬세요. 제가 오락가락해서 신우이가 회사를 빠져가면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약을 잘 먹고 병원을 다니며 몸 상태가 좋아지자 혼자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와서 도와주시긴 했네요. 어느 날 딸과 아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재미있게 노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유리문 밖으로 남편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사업장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왜 집 근처에서 돌아다니는지 의아했습니다. 바로 키즈카페 여닫이 유리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여보, 퇴근한 거야 벌써? 그게 사실은... 남편은 저에게 말했었는데 제가 까먹었다며 다시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나 교통사고 후에 사업 망했어. 뭐?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이 망해? 그리고 그걸 나한테 말했었다고? 회사는 전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사고 난 뒤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준 거야? 나 공사장에서 일해.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배달기사로 일하기도 하고 또 대리운전까지.
세상에, 당신 힘들었구나. 난 그걸 듣고도 까먹은 거고. 미안해. 내가 정상이 아닐 때 들어서 까먹은 모양이야. 내 머리에 지우개가 있었던 거 알지? 이해해줘. 당연히 이해하지. 아무튼 지금 공사장 일을 끝내고 대리운전 하러 가는 길이야. 이 시간에도 손님이 많거든. 여보, 이따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가지 마. 그렇게 고생한 만큼 힘든 거 아니면 같이 있어줘. 여보, 빚이 좀 있어. 회사가 망하면서 생긴 빚이 조금 많아. 나 일하러 갈게. 빚까지 있다고? 여보, 미안.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내가 싫다. 여보, 그래도 오늘은 쉬어. 나한테 들려주지 못한 거, 내가 까먹은 거 다 들려줘. 그래서 그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 실패 후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딸과 아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하루빨리 갚아야 하니 보탬이 되려고 알바를 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식사도 하고 애들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퇴근하고 들어와 놀라더군요. 언니. 아가씨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어머님한테는 인사 안 해요? 네? 아, 다녀왔어요, 엄마. 어머님, 아가씨가 요즘 예뻐진 것 같아요. 애인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싱긋 웃기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애인이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과 집을 오가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공사장에서 2층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허리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서 누워서 지냈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고 다시 시댁에서 시누이인지 아림인지 여자와 싸우던 순간으로 돌아와 글을 쓰겠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지며 시어머니와 저의 통화 녹음이 왜 그 여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따졌습니다. 나와 시어머니가 통화한 걸 왜 양아치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언제 출소했어? 아가씨 괴롭히려고 또 나타난 거니? 언니, 난 아림이가 아니라 언니 시누이예요. 잘 좀 보라고요. 어머, 내가 미쳤나 보네. 아가씨를 그 양아치로 생각하다니. 미안해요. 그런데 왜 아가씨가 어머님과 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저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뭐고요? 언니, 다시 잘 들어봐요. 누구 목소린지. 시누이가 다시 핸드폰 음성을 재생시키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시누이였어요. 이게 어떻게... 언니, 더는 못하겠어요. 언니,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지방에 결혼식 갔다가 오빠랑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시어머니를 봐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가씨 정신 이상 있어요? 병원에 좀 가봐요. 새언니, 언니, 내 말 잘 들어요. 언니는 간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리성 기억장애도 있어요. 언니가 지난 8개월 동안 만났다는 엄마는 언니가 망상으로 빚어낸 허구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와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언니 혼자서 말했던 거라고요. 허공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 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줬는데 늘 부정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기억을 잃었고요. 나한테 있지도 않은 엄마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난 어쩔 수 없이 맞춰줬다고요. 언니는 해리성 기억장애와 충격으로 인해 기억상실이 가끔 일어나요. 언니는 아픈 사람이에요. 시누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무슨 장애가 생겼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요. 그런 거짓말하면 못 써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현실이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장례식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오빠가 엄마의 부고를 알렸고 받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잊고 상상으로 엄마를 만들어내서 대화하고 끌어안고 같이 육아도 한다고 하죠. 언니,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젠 언니가 망상한다는 걸 제대로 깨닫게 해줄 거예요. 발작을 일으켜도 할 수 없어요. 언니,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떠나셨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잊으시면 계속 말해줄 거예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충격을 받은 저는 뒤로 넘어졌고 후라이팬에서 튀는 콩처럼 거실 바닥을 쿵쿵 찧어가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언니, 내 눈을 봐요. 정신 차려요. 119를 부를게요. 신우이가 구급차를 부르고 제 몸을 잡고 깨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대로 몸은 멈추지 않고 발작했습니다. 이윽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들것으로 옮겨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안정제를 맞고 겨우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났습니다. 아가씨, 언니 정신이 들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돼요. 언니만 무사하면 됐어요.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해리성 장애까지 있어서 어머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매주 어머님을 만난다고 했죠. 언니, 기억해요? 어머님은 어디에 안치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기억한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모셨어요. 아버지 묘 옆자리에 묻어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헛것을 보며 지냈던 거군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한테 엄마의 부고를 전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숨겼어요. 언니가 실컷 엄마를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럼 계속 모른 채 하시지. 왜 진실을 말했어요? 이젠 보내드렸으면 해서요. 그리고 엄마가 남기고 간 게 있어서 돌아가신 걸 알아야만 해요. 남기고 가신 거요? 언니, 일단 나랑 같이 엄마한테 가요. 곧 엄마 기일인데 가서 인사도 하고 마음을 조금 비웠으면 좋겠어요. 아, 산소에 가자고요. 그래요, 가요. 나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아가씨. 제가 1년 동안 해리성 기억상실과 망상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만나왔지만 이제는 다 털어내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어머님 산소에 찾아갔답니다. 시아버지 옆자리에 묻힌 시어머니의 묘를 보니 눈물이 눈을 가리더군요. 눈동자 앞에 와이퍼가 있다면 자동으로 닦아줄 텐데 손을 자주 올리며 눈물을 닦아야 했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나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언니가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엄마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심 좋아하실 거예요. 아가씨, 나 어머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나 어머님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신우이가 저를 안아주며 등을 두들겨 주었고 상상으로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망가질 거라면서 이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답니다. 산소에서 저를 올리고 실컷 울었더니 신우이가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의 해지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엄마 목소리 들을래요? 내 목소리 말고 진짜 엄마 목소리요. 어머님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그래요, 들려주세요. 그동안 신우이의 목소리를 시어머니로 착각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녹음되는 건가? 시간 가는 걸 보니 녹음되는 거네. 자, 이건 내가 혹시나 해서 남기는 유언이니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잘 들어라. 아들, 네가 자수성가해서 사업하는 걸 보고 대견스러웠다. 처자식까지 두고 잘 사는 걸 보니 무지 행복했어. 그리고 딸, 힘든 일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엄마도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서 이 모양인가 봐. 그리고 며느라, 세기,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고 아들놈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낳아줘서 고맙다. 얘들아, 내가 돈을 좀 모아둔 게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파출부도 하고 청소부도 해보고 똥 푸는 일까지 다 해봤다. 자식들 키우면서도 차곡차곡 돈을 모았지. 니들 내가 짠순이인 거 알지? 그게 다 너희들에게 유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아껴왔던 거다. 이 목소리를 듣는 날이 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겠지. 그리고 숨겨놓은 유산을 너희에게 물려줄 때겠지. 내 유산은 장판 밑에 숨겨뒀다. 그거 보면 알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뭐라도 남겨줄 수 있는 어미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럼 잘들 살아주렴. 모두 사랑한다. 녹음 끝. 신우이가 들려준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다시 터진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아 해질녘까지 산소 앞에 있었네요. 그리고 신우이와 다시 시댁으로 가서 장판 밑에 있는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만 평의 땅이었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부동산에 가서 물었더니 건물을 2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주었고 제가 시어머니가 망상으로 빚어낸 걸 다 알았다고 일러주었어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젠 어머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잊지 않아. 당신 괜찮아? 당연히 안 괜찮지. 앞으로 많이 질질 짜면서 지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옆에서 위로 많이 해줘. 그리고 어머님이 남긴 유산이 상당해. 땅이 수만 평인데 건물 2채는 살 수 있다더라. 엄마한테 그런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수중에 돈이 있을 리가 없다고. 어머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야. 땅 문서를 다시 꺼내 보여주었고 신우이와 셋이서 어떻게 할지 궁리했습니다. 저희 3사람은 땅을 팔고 남편의 빚을 갚고 건물을 한 채 마련하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 명의로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건물 한 채만 있어도 저희 부부와 신우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모두 실행하였고 저희 인생에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와, 여기 큰 건물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야? 언니, 매달 월세만 받아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는 계속 기부하도록 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네, 그렇게 해야죠. 언니, 이젠 괜찮은 거예요? 다시 까먹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병원 가봤더니 아주 많이 좋아졌대요. 계속 병원은 다녀야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하네요. 아가씨, 우리 이제 부자가 되겠죠? 전보다 더 잘 살겠죠? 네, 엄마가 남겨주신 게 워낙 커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언니, 나 사귀는 사람 있어요. 결혼도 할 생각인데 한번 보실래요? 역시 연애 중이었어. 아가씨 얼굴이 예뻐져서 눈치채고 있었다니까요. 누구예요?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 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평생 그 애의 호구로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극복했을 겁니다. 아가씨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신우이와 저는 씩 웃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아보니 놀랍기만 했어요. 돈이 쌓이고 쌓이니 신기하기만 했답니다. 남편은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건물 관리 일을 했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건물의 절반의 임대료를 받았고요. 저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건물 청소하러 나간답니다. 이제 더는 시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언니, 아림이가 출소했어요. 저를 공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건 초록색 건물밖에 없어요. 문자를 읽자마자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확실하게 모르니 경찰서로 달려가 상황을 전했어요. 위치 추적을 바로 해서 신우이의 위치를 알아냈고 경찰차를 타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초록색 건물이 보였고 재개발로 부서진 공터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위에 소리를 막 질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답니다. 경찰이 곧 바닥에 내팽개친 신우이의 핸드폰을 찾아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발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어디로 갔을지 열심히 상상을 띄워봤습니다. 경찰들이 흩어져서 찾길래 저도 움직여야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더군요. 새애기 고생이 많네. 어머님? 아니, 내가 머리를 하도 쓰다 보니까 또 망상을 하나 보네. 그래, 망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지금 지은이 찾는 거지? 네, 아가씨가 아림이 그 양아치한테 끌려갔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보복하러 왔나 봐요. 어머님은 어디로 간지 아시죠? 어머님,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따라와라. 안내해주마. 시어머니가 제가 만들어낸 망상일지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시어머니의 속도를 맞추려고 전력 질주를 했답니다. 공터를 지나 아직 부수지 않은 건물이 보였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알려주어 빠르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신우이라고 확신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렸답니다. 어머님, 아직 사라지지 마세요. 아가씨를 무사히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라지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의 활약을 보고 싶구나. 어서 가서 도와주거라. 모든 것이 상상이란 걸 알지만 시모가 안내한 곳에서 신우이를 찾아냈습니다. 아가씨? 아사! 빠사! 바가림, 오늘 처맞으니까 기분 어떠냐? 출소하고 찾아와서 날 혼내려고 했다가 도리어 처맞는 기분이 어때? 제가 들은 비명소리는 신우이가 아닌 양아치 일진 아림이었습니다. 도울 필요가 없었죠. 아가씨, 괜찮아요? 언니, 문자 보고 오셨군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지레 겁을 먹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별거 아니네요. 아림이 이 기집애 오늘 제가 제대로 박살낼 겁니다. 아가씨,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경찰이랑 같이 왔어요. 아, 경찰이요? 그럼 아쉽게도 이쯤에서 관둬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대 날려주마. 아리마! 살려줘, 지훈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새언니가 손봐주고 벌 줬으면 달게 받고 가만히 짱 박혀서 살 것이지. 어디 감히 보복하려 나를 찾아오냐? 미안해. 살려줘.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나타나도 돼. 이젠 네가 안 무서우니까. 서비스로 한 대 더. 빠샤! 저는 얼른 신우이의 팔을 잡고 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죄송해요. 저희 아가씨가 장난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뭐요? 장난?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가씨가 해리성 기억상실과 망상이 있는 환자라서요. 해리성? 아, 정신병이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무사하시다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죠. 저와 신우이는 키득거리며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양아치 일진 아리미는 기어서 집에 돌아가겠거니 판단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신우이를 집 앞에 데려다주면서 물었어요. 아가씨, 아까는 어떻게 그렇게 싸운 거예요? 아까 엄마가 보였어요. 나도 언니처럼 망상을 했나 봐요. 옆에서 엄마가 대가리를 박아버려, 발로 궁둥짝을 날려버려, 막 이러면서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내서 덤벼들었더니 아림이 그 기집애가 몇 대 맞더니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컷 패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오신 거고요. 네? 어머님이 보였다고요? 나도 어머님이 보여서 아가씨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렇다면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릴 도와준 모양이네요. 닭살 돋는다. 진짠가 봐요. 어머님 덕분에 아가씨가 단단해졌네요.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날 제 망상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고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신우이에겐 그때가 기적 같은 날로 기억이 된답니다. 무사하고 건강한 신우이는 더 예뻐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랑이 어찌나 잘생겼던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답니다. 와, 차은우 닮았네.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뭐? 어딜 봐서 차은우야. 내가 훨씬 낫구만. 어라? 질투하는 거야? 여보, 아가씨 신랑 잘생겼는데 인정 좀 하자. 그래, 잘생겼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아주 쬐끔 더 잘생겼어. 됐냐? 지훈이 저 녀석은 언제 저렇게 예뻐진 거야?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아람이 그 애한테 구해주고 나서 얼굴이 핀 것 같네. 고마워. 다 지난 일을 또 고맙다고 하네. 여보, 우리 건물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셋째 가져보는 거 어때? 나 허리 수술하고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리가 잘 움직이려나? 오늘 밤에 우리 올라잇? 그래, 올라잇. 신우이가 시집을 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고 저와 남편은 셋째는 아쉽게 갖지 못하고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시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일들이 끊이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안심하고 잘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사고 없이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